안녕하십니까. 철저하게 지역의 이슈로 지구촌 곳곳의 현안 이슈를 분석하고 있는 코리아24TV 코티박사 정태우입니다. 지금 정치계에 뜨는 기대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권력에서 떠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은 법무부 장관 기용이라든가 대통령감이다 또는 총선 출마의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어떤 진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든든한 후원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어떤 지위로든 못 가겠습니까? 저희 코리아24TV에서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분석보다는 과연 조국 전 수석의 책임감이라든가 인간관계가 과연 현실 정치계에서 적합한가를 놓고 어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거슬려 올라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하나의 언론 보도를 보고 과거의 가슴 아픈 사건을 기억을 해내고, 과연 조국 수석이 과거의 비극적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신의 가슴에 담아두고 앞으로의 정치계에 뛰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조국 전 수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정치계에 발을 내디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떠난 조국 전 수석이 제일 첫 민간 행보로 시작한 일이 노회찬 추모 1주년 추모 전시에서 노회찬이 그립다며 자리를 지키며 안내를 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국 전 수석이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후원회장이 바로 조국 전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조국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인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셨죠.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1년 뒤쯤인 2018년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여 전이었습니다. 바로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뒤쯤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의 줄임말입니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관, 법무, 반부패의 세부 조직을 두고 있죠.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직무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대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권한이 과도하게 막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병우가 맡았던 막강한 자리였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했던 조국 전 수석에게 코리아24TV 코티 박사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돈 문제 때문인데 노회찬 국회의원이 돈 걱정 없이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회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후원회장을 맡을 때 생각하고 맡은 후에 정치 환경이 달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후원회장과 달랐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후원회장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올바른 정치활동의 길을 가도록 조국 전 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어떤 충고를 하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회찬 의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원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했습니까? 당시 검찰은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과 관련이 있었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드루킹은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 노회찬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이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변희재 씨의 증언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이야기와 노회찬의 증언 그리고 드루킹의 증언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 전 수석과 정의당에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발생하였던 노회찬의 비극적인 선택을 끝까지 밝히거나 투쟁을 하거나
당시 상황과 다르게 설명하는 드루킹과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책적인 연합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조국 수석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자신이 후원회장으로 있었던 어느 국회의원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을 때 당시 이방인으로 머물렀던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떠나 민간인이 된 첫날 노회찬 의원의 추모 전시에 와서 노회찬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사건의 전후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조국 수석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의 배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6년 지구촌 희망평상의 전체 대상 중에 한 명으로 노회찬 전 의원을 선정하여 전국의 200여 지역신문이 공동으로 상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상은 1회 전체 대상을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받는 등 전국의 200여 지역신문이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상을 수상을 하는 민간 영역의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주는 상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가 노 의원을 추천했고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회찬 의원을 전체 대상으로 선정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국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수여한 상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조국 전 수석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뒤따를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선택이 중첩되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뛰어넘기를 조언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헤어난 이슈를 철저하게 지역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코리아24TV 코티 박사 정택입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우리 코리아24TV 로고를 눌러서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내의 어느 언론사에서도 보기 힘든 철저하게 지역의 시선과 지역의 관점으로 국내의 현안 이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